발표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번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 굉장히 뜻깊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이 좋은 기회 경험을 해보고자 4명 모두 모두가 발표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 발표 이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린정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린정 주제의 제안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자연재해 보험 가입률 저조입니다. 2000년 이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수가 1.7배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와 도심 거주 비중이 높아 자발적인 보험 가입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입자 모집 기반이 약해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ESG 경영 요구입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ESG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총 70%로 사회가 ESG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 산업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ESG 경영이 잘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 산업의 핀테크 종속 우려입니다. 최근 정부와 중앙은행이 핀테크 기업의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허용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아지면 증가한 이용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이전되어 보험료가 커지는 문제점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방금 언급한 세 가지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저희는 그린정 주제를 제안합니다. 그린정 주제란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점수화하는 제도로 마이데이터를 통해 파악합니다. 그린정수를 자연재해 보험료를 산정에 활용하며 적용 플랫폼은 보험사 앱으로 합니다. 여기서 마이데이터란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신용정보를 넘겨주고 이를 통합 및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용점수는 향후 자연재해 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정해 평가 요소로 쓰이게 됩니다. 이는 신용점수와 닮은 부분이 있는데요. 대출을 할 때 신용점수가 쓰이는 것처럼 그린점수 또한 자연재해 보험료를 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마이데이터 전자요소 등을 활용하여 탄소 절감 기여도를 점수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연재해 보험은 1년 만기의 소멸성 보험이므로 다시 가입을 할 때 점수의 변동을 고려해서 1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단기 목표 및 시행 방법입니다. 단기에는 그린점수 이용자 확보를 목표로 이벤트 활용을 하여 앱에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앱을 이용할 때 봉투를 결제하는 등의 마이너스 행위를 할 때 바로 점수에 적용하지 않고 경고, 알림 등으로만 주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기에는 자연재해 보험 가입자 증가를 목표로 그린점수 이용자에게 보험 가입 유도 및 추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시 그린점수를 평가해 보험료를 책정에 반영도 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와 다르게 마이너스 행위를 했을 때 바로 점수에 적용시키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에는 그린점수가 완전히 보편화된 제도가 되어 모두가 개인의 그린점수를 갖게 되고 이를 보험산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보험 가입 시 그린점수의 반영을 의무화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목표를 토대로 그린점수제 도입 초기에는 홍보용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앱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참고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무료 성향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마케팅 결과 2020 트렌드 능력고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약 198만 명이 참여하였고 나만의 꽃심기 어플의 앱 다운로드는 50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이 가능한 홍보용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그린점수와 관련된 그린 테스트를 진행하여 흥미를 유발시켜 앱 설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린점수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전략은 네이버 블로그 챌린지와 같은 그린 챌린지 이벤트를 도입하는 겁니다. 네이버는 가입자에 비해 블로그 이용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챌린지 이후 이용률이 14%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저희는 그린 테스트를 통해 앱을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그린 점수를 올리면 혜택을 제공하는 그린 챌린지 이벤트를 도입하여 그린 점수대 이용료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초년생 20대 A씨를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A씨는 자연재해 피해가 낮은 도심에 거주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커피를 자주 테이크아웃하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라고 설정하였습니다. A씨는 친구 B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린 테스트 결과와 그린 챌린지 후기를 통해 그린 테스트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홍보용 웹사이트에 유입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간 A씨는 테스트를 진행하여 결과를 받고 결과를 통해 그린 점수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추가로 보험사 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린 챌린지에 도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그린 점수제 적용 플랫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린 점수제는 따로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앱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보험산업이 핀테크 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보험사 앱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보험사는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과 자본을 갖추고 있지만 플랫폼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보험산업에 그린 점수제를 도입할 경우 이때까지와는 다른 서비스 차별화를 주는 장치가 되어 플랫폼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종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씨가 보험사 앱으로 그린 점수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점수 버튼을 터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린 점수는 마이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그린 점수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그린 점수를 처음 이용하는 A씨는 마이데이터 가입을 위해 버튼을 터치합니다. 먼저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하고 연결할 자산을 선택합니다. 그린 점수는 마이데이터를 바탕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은행과 카드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 전기료와 가스비 납부 내역을, 카드를 통해 각종 결제 내역을 반영하여 점수를 주기 위함입니다. 점수 반영 기준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연결할 자산을 선택하면 본인 인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인증을 완료하면 수집이용 동의 창이 뜹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4개의 절차는 저희가 조사한 금융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이용 가입 절차입니다. 여기서 그린 점수제의 차별점은 전자영수증 정보수집 이용동의 약관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린 점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카드를 연동하여 자세한 결제 내역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완료하면 A씨는 그린 점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그린 점수 메뉴로 돌아가 내 그린 점수 버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 창에서는 내 그린 점수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와 점수를 비교하고 줄인 탄소가 소나무 몇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린 점수 플러스 기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영수증 내역을 통해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할인해주는 내역 등 결제 내역을 파악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대중교통비는 마이데이터 은행 이체 내역을 활용해 점수를 부여합니다. 단, 대중교통 이용에서는 직업 집단을 고려해 점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와 같이 이동이 적은 직업군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동이 적은 직업군에게 대중교통 내역에서 그린 점수를 높게 측정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다음은 그린 점수 마이너스 기준입니다. 마이데이터 전자영수증 내역에 추가로 봉투를 결제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그린 점수를 차감합니다. 단, 종량제 봉투와 다회용 장바구니 구매는 제외합니다. 또한 은행이체 내역을 활용해 전기료, 가스비를 파악합니다. 주유비, 전기료, 가스비는 단가 변동을 반영한 실제 가격으로 전월 대비 이용량 증감을 파악하며 증가할 시 그린 점수를 차감합니다. 이제 그린 점수 리포트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린 점수 리포트 화면을 보시면 A씨가 10월 한 달간 그린 점수를 어떻게,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앞선 소개처럼 카페에 매일 가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테이크아웃 했지만 그린 챌린지를 시작한 후 개인 텀블러를 챙겨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향상 내역 1위로 40%를 차지하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씨는 텀블러를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은 날엔 일회용 컵 반환을 잊지 않았죠. 보증금 반환이 3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A씨는 출퇴근길에 넷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주 이틀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기 시작했어요. 각각 20%, 10%의 비율을 차지하며 그 결과 A씨는 4개월간 꾸준히 그린 점수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그린 점수 월별 추이를 막대 그래프로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는 이용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서비스 이용 이탈을 막고 앱 접속 횟수를 늘립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던 A씨는 그린 성향 테스트를 통해 서비스에 유입된 이후 그린 챌린지를 계기로 단기간에 높은 그린 점수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린 점수제에 대한 흥미 유발 과정과 서비스 이용자 증가는 앞서 말했던 단기 목표 달성을 의미합니다. 아직 자연재해 보험 가입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높은 가능성의 잠재적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단기의 A씨의 휴대폰 알림 화면입니다. 도입 초기 마이너스 행위 점수 차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마이너스 행위 시에 점수에 반영하지 않고 알람 서비스로만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4개월간 높은 그린 점수를 달성한 A씨에게 본격적으로 보험 추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A씨는 그린 점수가 높기 때문에 풍수의 보험, 즉 자연재해 보험을 10%로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추천하며 가입을 유도합니다. 또한 그린 점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A씨에게 대중교통 안전보험을 추천하여 다른 보험 상품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연재해 피해 중저위험군에 속하는 A씨는 보험 추천 서비스를 보고 풍수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앞서 말씀드린 중기 목표 달성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기의 그린 점수제는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고 A씨를 포함한 중저위험군은 자연재해 보험을 꾸준히 갱신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그린 점수 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린 점수제와 유사하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지자체 제도입니다. 에코마일리지와 그린 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줄인 만큼 정수화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연도별 에너지 절감 시점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제도 시행 후 12년간 에너지 116만 1268톤을 감축할 수 있었고 이는 온실가스를 238만 7천 톤 감축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그린 점수가 장기적으로 시행될 경우 탄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 공공편익을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해 피해 중저위험군과 MZ세대에 대한 자연재해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필요성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입니다. 20대 응답자 66.7%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는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도심거주 비율이 높은 MZ세대가 자연재해 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보험에 대한 유입을 통해 위험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변화 추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약 6.2배가 증가했는데요. 이를 통해 그린점수 이용자 유치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린점수 이용자 확보를 통해 자연재해 보험 가입률도 증가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린점수가 ESG 경영에 기여함으로써 보험사 이미지와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이 고려된 그린점수제의 운영은 보험사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고객에게 환경보호 실천을 높이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사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경영 노력이 보험사의 평판을 높여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의 투자 유치를 통해 보험사 성과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사가 핀테크 산업에 의존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린점수제가 고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면 핀테크 산업에 의존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 자체 플랫폼을 이용한 그린점수제의 운영이 기존의 핀테크 앱에 지급하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추가 효과로 핀테크 산업에서 절감한 수수료 비용을 재해위험 지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재해 위험도를 나타낸 지도를 이용해 가입자마다 재해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험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최종적으로 건전한 보험사의 보험 운영과 중저위험군의 가입 확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보험 속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자의 방제 노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린점수제를 이용하게 된다면 개별 가입자가 재해 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입자의 방제 노력에 따라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보험료에 반영한다면 재해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이데이터로 보는 탄소 발자국 그린점수의 We Are Gree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 보험 가입 대상이 설명을 들어보면 MZ세대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건데 그게 맞나요? 조금 정답드리자면 중저위험군과 MZ세대를 목표로 저희가 이 제도를 아이디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자연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중간에 풍수해보험도 나오는데 그 자연재해보험의 목적물은 뭐예요? 신체상해예요? 아니면 재물상해예요? 뭐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물상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물상해를 얘기하시는 거죠? 거주지요. 그게 조금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자연재해보험이나 풍수해보험은 주로 뭐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부분이 이제 중점을 두고 하는데 건물주가 들어야 될 보험을 MZ세대가 이제 가입하는 꼴이 돼갖고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제 실무에 적용될 때 MZ세대가 노력한 걸 자기 집도 없는 MZ세대가 모르니까 자기 전세집을 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구체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림 활동이 이 모럴 해저드를 방지한다고 하는데 모럴 해저드는 사실은 뭐 손해 방지 의무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농작물 재보험 같은 경우를 오히려 이제 수확하는 것보다는 보험을 들었으니까 그냥 수확 포기하는 이런 게 사실은 모럴 해저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 활동하고 모럴 해저드하고 좀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MZ세대는 보통 전월세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PPT에 사실 추가를 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뺐었거든요. 저희가 가정한 부분은 풍수해보험은 이제 거주지 파괴지에 적용이 되는 보험인데 저희 타겟은 MZ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월세 가입자도 할 수 전월세 거주자들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지가 파괴되면 2주에 거주지 복구시까지 다른 데서 거주할 수 있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뺐고요. 그 모럴 해저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풍수의 보험은 지금 농업이나 어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 제도이긴 한데 저희가 아까 풍수의 보험에서 가입자의 보장을 더 확대함으로써 저희가 지금 풍수의 보험 제도 보장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린 점수제로 보험사 앱을 통해서 좀 이렇게 MZ 세대의 활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아이디어 잘 들었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측면은 비슷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보면 차등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이제 전환해서 보험 산업에 이렇게 기여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듣고 나면 누구는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작성해서 하는 그 역선택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보면 실제로 그림 점수를 안 했지만 이렇게 그림 생활하는 우리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 간에 보험료가 차등된다면 그 자체가 역선택 아닌가요? 그림 점수대 타겟 자체가 MZ세대와 중저위험군이지만은 꼭 그 타겟만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이게 전국민적으로 전국민적으로 이 제도가 사회문화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